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성탄절 연휴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셨나요? 지난주 우리 시장은 성탄절을 앞두고 산타의 선물 같은 장이 펼쳐졌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8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대장인 삼성전자가 5%대의 상승으로 코스피 시장 주도하면서 지수를 1.7%가량 올려세웠고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졌지만 0.6% 상승으로 마쳤는데요. 양시장 모두 개인의 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로 끌어올렸습니다. 2020년 증시 폐장까지 3거래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계속 고점을 갱신하는 지수가 이쯤에서 잠시 쉬어갈지 혹은 밸류에이션 부담에 큰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산타 랠리를 끝까지 이어갈지 예측도 어렵고 대응도 어려울 텐데요. 저희와 함께 이슈와 전략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간추린 경제 뉴스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 현금 2,000달러 지급을 주장하며 법안을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의회는 1인당 600달러 현금 지급을 뼈대로 한 8,9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켰는데 퇴짜를 놓은 겁니다. 이 때문에 1,200만 명의 실업수당 특례 혜택이 실효됐고 29일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가능성이 커지며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극적 타결하면서 EU 27개 회원국들도 합의문 승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브렉시트 충격 완화를 위한 전환 기간이 올해 말 종료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무역협정이 잠정 발효되는데요. 영국은 EU 비회원국으로 EU와 교역하게 되며 그동안 해왔던 대로 무관세, 수출입 물량 무제한 자유무역 관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또 양측은 안보와 범죄 퇴치, 에너지 및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한 달 만에 또 엔투그룹 경영진을 소환해 압박했습니다. 알리바바가 법률 의식이 부족하고 당국의 규제를 경시해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며 기본 결제 서비스만 남기고 소비자 대출과 보험, 재산관리 서비스 등을 정리하라고 압박했는데요. 대부분의 수익이 각종 투자 상품에서 나오는 엔투그룹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당국은 위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28,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3%가량이나 오른 수준에서 거래되며 시가총액 5,22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 같은 상승세는 연휴 휴장으로 다른 시장의 투자가 멈춘 사이 관심이 집중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또 최근 이어졌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 오르면서 31,19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3% 상승이었습니다. 3,70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0.26% 오르면서 12,804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와 투자 전략 함께 점검해드리는 신승훈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리앤코리안베스트 신승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네. 네. 자, 오늘도 함께할 이슈들 화면으로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난주 국내 증시는 2,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봅니다. 3거래일만 남겨놓고 있는 연말 시장 고려할 주요 이슈 점검해봅니다. 2021년 성장주 핵심 테마 찾아봅니다. 변이 코로나19까지 확산되는 상황, 코로나19가 연말장에 미칠 영향 함께 짚어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주요 4가지 이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 시장 마감 상황부터 짚어볼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도 2,800시대를 열었습니다. 2,700시대를 연 지 거의 한 20일 만에 이렇게 또 상승을 보였는데 지난주 마감 상황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2,800포인트 넘어서는 실질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한 1.3%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지금 8주 연속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의 상승 행진 지속되는 그런 상황 벌어졌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다소간 조금 좀 조정의 양상 보여지는 약 2% 정도 주간 기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 여전히 900포인트 위에서 930포인트 언저리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의 투자 심리 분위기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 핵심 요인이 뭐니 해도 코로나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19의 확산, 이에 따른 봉쇄 조치 강화에 대한 우려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코로나 극복에 대한 기대감과 실질적인 어떤 그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유동성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이 계속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나타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재 정리를 좀 해보면요.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이 부분은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 그만큼 코로나 백신 이제 조만간 아스트라제네카도 FDA 긴급 승인 가능성 높아지고 있죠. 이런 상황들 나타나게 되면서 코로나 백신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로 한 걸음 더 다가와 있는 그런 모습, 시장 내 긍정적인 기대감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 일단 주말 내내 어떤 그 우여곡절 상당 부분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까지 시장에 영향을 줬던 부분은 상원 그리고 하원 극적인 타결 이루게 되면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말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 안도로엘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 물론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서명안 거부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서 실질적인 다소간의 노이즈 부분이 조금 좀 출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내 어떤 그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서명은 결국은 조만간 3주 후에 취임을 할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서명을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시장의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안정적인 그런 분위기다. 하지만 그와 맞물려 있는 소위 말하는 패키지 법안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연방 정부 내년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 내 다소간 이번 주 변동성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미리 좀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의 유동성 지속은 계속된다라는 믿음, 유동성 장세의 지속 가능성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시장의 가장 중요한, 가장 시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3주 후면 미국의 신정부 출범이 되게 됩니다. 신정부 출범, 소위 말하는
하니문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정부를 출발하게 되면 진짜 새로운 정책 모멘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 부분을 활용한 어떤 그 하니문 피리어드와 관련된 정책 모멘텀의 활용 정책, 활용 어떤 그 전략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임박하고 있다라는 부분, 시장의 긍정적인 호재,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악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코로나 급속 재확산, 변종 코로나, 이에 따른 영국발 어떤 각종 각 국가들의 어떤 그 봉쇄령 강화 부분, 이 부분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요. 여전히 지난주에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고, 물론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 양쪽 쌍끌이 매수 나타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점차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아무래도 시장 내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 내용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 증시도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조금 일찍 마감을 했었죠. 그런데 일단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해소된 점은 또 투심을 자극하는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는 또 어느 정도 불확실성도 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뉴욕 증시 상황 어땠을까요? 네,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죠. 24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오후 1시 우리 시간은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한창 진행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날 다소한 좀 그래도 소폭 상승 마감하는. 근데 이제 주간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었으면 각각 한 0.1% 내외의 상승 정도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인 투자 심리의 지속, 계속해서 나타났다라는 점. 특히나 뭐 말씀하셨던 대로 영국과 EU 간의 브렉시트, 사실상 불확실성 중에 하나였죠. 이 부분 원만하게, 그리고 어떤 그 불협화음 없이 긍정적인 어떤 그 그림 만들어내면서 내년 1월 1일 잠정적으로 발효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일단 나타났다라는 점, 상당히 시장 내 투자 심리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브렉시트는 이미 영국은 환율과 관련해서는 이미 과거부터 유로화를 쓰지 않고 파운드화를 썼죠. 그렇기 때문에 뭐 환율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큰 변화 가능성은 없지만 이제 국경을 통과하는 소위 말하는 뭐 여권의 사용이랄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제 뭐 재정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유로존을 떠나게 돼서 독립적인 독자 생존을 이제 해나가는 그런 모습, 통제권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트럼프 그동안 이제 그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그리고 트럼프 무난하게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전망 또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오히려 상향 조정하면서 그 3배 뭐 $600 인당 $600에서 인당 $2,000 정도로 이제 그 상향 조정하면서 그 거부할 가능성 상당 부분 오히려 이를 확실시했죠. 근데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낫다. 왜냐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시 의회로 와서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만 나타나면 대통령의 거부권과 상관없이 바로 그 승인안이 통과를 하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이를 거부도 안 하고 그냥 붙잡아만 두고 있다라면 그냥 말 그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이런들 사이에 연말은 통과해 버리는 그런 상황. 그 사이에 내년도 예산안 통과, 소위 말하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나는 또 이런 부분들이 2년 만에 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그 불확실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차라리 거부하는 게 나을 텐데 거부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붙잡고만 있는 그런 모습을 오히려 시장은 상당 부분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제일 이제 뭐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거부를 차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만 있는 지연 상황.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이번 주에 시장에서 맞닥뜨릴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일 수 있다라는 부분. 아무래도 이번 주 핵심 이슈 중에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꼭 눈여겨보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홀드를 하고 있을 것인지 이 부분 마지막 그의 어떤 그 의사결정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네, 이번 주 연방 정부의 이 셧다운 이슈 좀 주목해야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이것을 포함해서 이번 주 시장 지별 핵심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번 주 오늘 포함해서 3일 남겨놓고 있죠. 오늘,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은 말일 이어서 이제 저 납해 마감 저 휴장이 있고요. 1월 1일 신정 연휴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 4일 아침 10시에 다음 주 이제 개장을 다시 이제 하게 돼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3일만 거래를 하게 되고 올해도 3일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서 챙겨야 될 부분. 아무래도 뭐 시장 내에 그 백신과 관련한 낙관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에 어떤 그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하지만 백신과 관련된 백신 투약과 관련된 각종 노이즈 그리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어떤 그 노이즈 가능성 이 부분도 지금 한창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일본이 지금 상당 어떤 하늘길을 지금 막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 부분도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추가 연기 부양책과 관련된 의회와 트럼프 간에 어떤 모습들이 오고 갈까? 이 부분 역시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따라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도 한 5, 6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거래일만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 6가지 정도 주요 이슈, 이벤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도 안 하고 그대로 가게 된다라면 내년도 2021년 1월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이 진행될 가능성 그만큼 시장 내 어찌 보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목요일 24일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 기준으로 1.7%나 급등하는 그래서 2,806포인트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 그 이야기는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결국은 시장 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지금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요. 시장 평균 PER이 무려 13배까지 올라왔습니다. 통상적으로 11배, 10배에서 11배 수준의 어떤 그 PER, 시장 평균 PER에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로부터 약 한 20% 내외 시장은 급등한 그런 상황, PER 기준으로 했을 때 급등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어떤 그 조정의 빌미 가능성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가가 하락을 해서 PER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EPS, 소위 말하는 실적들이 개선이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PER이 하락하게 되는,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조만간 다가오고 있고 이 4분기 실적 시즌에 긍정적인 어떤 그 실적의 발표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PER이 자연스럽게 하락이 되어져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자연스럽게 완화되어지는 부분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 다행스럽게 이번 4분기 시장 어떤 그 4분기 기업들의 EPS 실적들은 상당 부분 개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각 업종별로 업턴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대다수 56개 업종 중에서 무려 53개 업종이나
업턴 사이클로의 진입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기업 애널리스트들의 각종 보고서의 집합체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부담감 완화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백신 노이즈의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백신 투약과 관련해서 부작용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부작용의 소식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지 이제 세 번째 백신이 조만간 긴급 승인을 FDA 긴급 승인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긴급 승인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이제 뭐 얀센도 있고 존슨앤존슨도 나오게 될 것이고 백신 실질적으로 FDA 승인 물질들이 점차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 그런 속에서 과연 백신과 관련된 각종 뉴스 플로우의 방향성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중요한 어떤 시장 방향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음은 외국인과 연극인 부분은 이제 수급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3주, 4주 연속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외국인과 연기금. 이번 주에도 여전히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수급 방향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배당락, 배당부. 이제 배당 기준일, 오늘까지 매수를 하셔야만 3거래일 매수, 따라서 31일 이전에 매수가 확정이 되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일은 배당락, 시초가부터 배당락이 발생을 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발생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주가가 갑자기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 절대 놀라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배당락의 기준은 작년도 배당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희석 가격을 만들어서 배당락 주가가 내일의 시초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 부분 나타난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이거 역시 개인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대주주와 관련된 어떤 수급 변동성. 지난주 코스닥은 상승을 했고요. 지난주 코스닥은 상승을 했고 주간 기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2%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다라는 점. 코스피는 오히려 상승을 했지만 이 부분은 개인 대주주와 관련된 수급 변동성이 지난주 코스닥 시장의 상당 부분 발휘되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 아무래도 오늘까지 배당과 관련된 부분, 개인 대주주 수급과 관련된 부분, 시장의 변동성 부분으로 분명히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관심 가져야 만한 이벤트 정리를 해보죠. 오늘 배당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배당락일이 되겠고요. 미국에서 이제 오늘 저녁에 여는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되게 돼 있고 내일은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제 30일 우리 시장 마지막 거래일이죠. 미국에서는 이제 도매 재고와 시카고 PMI 지표 발표 예정에 있고요. 30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 증시 휴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2월 마지막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되고요. 중국의 12월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된다라는 점 유념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월 1일 신정 연휴입니다. 12월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냈었던 수출과 수입과 관련된 지표, 결국은 12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1년 동안의 수출과 수입 지표도 동시에 발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과연 코로나가 발발을 하고 글로벌 경제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상당히 중요한 지표의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핵심 이슈와 글로벌 일정들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연말장에서 또 챙겨야 할 게 있는데 바로 배당과 또 대주주 확정 여부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배당을 받으려면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또 내일의 배당락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네네. 또 오늘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가 확정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예, 오늘 꼭 이제 그 두 가지 따라서 시장 내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상당히 오늘 좀 수급 관련해서 그 종목 이슈와 관련해서는 별개고요. 수급 이슈와 관련해서 과연 기관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특히나 코스닥에 많이 입성해 있는 개인들 같은 경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그리고 배당 관련주의 투자 관련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일단 오늘 변동성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연말을 남겨두고 30일 수요일이 마지막 거래일이 되니까요. 오늘까지 이제 배당을 받거나 연말 대주주 확정이 되는 오늘까지가 이제 그 마감일이다라는 점. 그러면 내일 당연히 배당락이 시장에서는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배당 락의 기준은 배당 예상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배당금. 그러니까 대다수 아마도 그 올해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는 올해 지난 2월에서 3월 정도 배당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락 희석 주가를 계산을 해서 그게 바로 내일 그 시초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주주 자격 여부도 양도세 부과와 관련된 부분. 이미 이제 그 1인 기준에서 이제 개인 가족 기준으로 완화가 됐고, 원래 올해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었지만 대주주 양도세 2023년부터 이제 그 전면 부과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 보면서 3억 원 기준의 대주주 요건 백지화가 됐고 그냥 10억 원 기준으로 계속해서 2023년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점. 하지만 2023년이 되면 전면 부과가 된다라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그 이전에 양도세 부과와 관련된 대주주 확정 기준은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점. 따라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 변동성 가능성이 예상이 되어진다라는 점. 이미 우리 시장 내에서는 지난주, 지지난주 정도부터 이미 상당 부분 개인 매물 출회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 매물 부담으로 작용을 해왔었다라는 부분이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 모멘텀이 코스피 시장보다 둔화되어졌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지 않았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그 연말 납회일이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대주주 요건 그리고 배당 관련주 수급 변동성을 우리가 조금 좀 유의해야 될 텐데, 한편에서는 이런 수급 불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내년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 내년 1월에 나타날 이슈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극복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경기 민감 업종의 상당 부분 작용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나타날 1월 효과는 그 과거의 진폭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의 진폭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따라서 이번 수급 변동성에 따른 어떤 그 시장이나 가격 변동성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 두시고요. 배당락, 배당부 어떤 게 좋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배당 관련주는요, 배당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일 배당락이 나타났을 때 시초가 매입을 하는 것이 전반적인 배당 소득세로부터도 해방이 되시고요. 오히려 배당락이 빠른 회복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히려 1월 효과와 연결이 되게 되는, 따라서 배당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내일 아침 배당락을 이용한 공격적인 매수 전략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더 어떤 수익률 면에서 더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한번 이 부분 곰곰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배당을 받아서 배당 관련 세금을 내는 것까지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니면 배당을 포기하고 오히려 내일 배당 락이 나타났을 때 그 배당 락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해 나가는 그 배당 락 활용 전략이 나은지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을 배당락을 활용한 이 투자 전략까지 함께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제 2021년의 성장주 핵심 테마도 한번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애플의 자율주행차 개발 소식에 이 자율주행 관련 테마들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또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지난주 가장 시장 내 뜨겁게 달궈놨던 종목군들이 바로 자율주행 종목군들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일단 시장 내 한창 조금 좀 잊혀졌던 그 테슬라의 어떤 그 향후 어떤 플랫폼 개발이랄지 향후 배터리 개발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소간의 좀 실망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다소간 좀 눌림 현상이 상당 부분 나타났었는데 다시금 테슬라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애플 전기 자율주행 재개발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약 6% 정도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죠. 하지만 이내 크리스마스 이브 날 2.5%의 상승으로 다시 시장 내 부각이 되면서 애플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마찬가지. 결국은 둘이 치킨 게임의 형국이 아니라 파이가 자동스럽게 커지면서 전기 자율주행 승용차와 관련된 시장은 향후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향후 미래 성장 산업의 먹거리 소위 말하는 신성장 산업의 동력으로 계속해서 떠오를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 2021년 아무래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그 시장, 확실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그 시장 내 소개 내지는 개발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떤 그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시장 내 어떤 그 카테고리가 확연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점차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장을 관심을 좀 가져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일단 지각 변동, 일단 3파전에 애플이 가세를 하는 그런 모습, 테슬라는 저가 카메라 기반, 구글의 웨이모는 ADS 주행 보조, 소위 말하는 라이다 기반, 아마존과 오토롤러와 우버 이 부분은 트럭, 소위 말하는 상용차 관련된 자율주행 기반으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진다. 여기에 애플이 라이다 플러스 애플 칩의 개발 그리고 여기에 애플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구글의 웨이모 쪽에 조금 더 힘을 보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부분. 결국은 3파전 양상에 이제 애플까지 가세하는 그런 모습. 결국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공룡 IT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그 전쟁의 컨텐츠는 바로 자율주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라는 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우리나라 빅탑이죠. 삼성그룹과 LG그룹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전장 사업을 이미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었고요. 구글과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자율주행을 가장 핵심 축에 놓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자율주행은 결국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컨텐츠와 연합이 되게 되면서 신 플랫폼 사업으로까지 발전이 되게 되는 결국은 자율주행은 자율주행 기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산업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플랫폼 사업 뭔지 아시죠 다들? 소위 말하는 이커머스랄지 아니면 전자결제랄지 온라인 검색이랄지 게임 아니면 컨텐츠 이런 부분들까지
뭐 그 미래 지금 플랫폼 사업으로 지금 현재 플랫폼 사업은 뭐 말씀드렸던 뭐 소셜 커머스부터 해서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미래 신성장 플랫폼 사업으로 자율주행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한다라는 이야기는 컨텐츠를 선점하고 하드웨어도 선점하고 전장 사업도 선점을 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결국은 모바일 인포테인먼트,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결합체, 모바일 인포테인먼트의 플랫폼까지 내가 선점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흔히 말하는 지금 현재 뭐 우리 그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가 되죠. 두 가지가 이제 선점을 이미 해서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하나는 안드로이드와 하나는 애플 iOS가 되겠는데 그럼 이 두 가지가 스마트폰 시장을 결국은 스마트 기기 시장을 어쨌든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은 이것도 결국 일종의 플랫폼 사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고요. 이 플랫폼 산업이 결국은 자율주행 시장까지 선점을 진행이 되어지는 확장이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라는 점. 애플이 새롭게 여기에 도전장을 낸 이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호환성과 막강한 충성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스마트 기기와 엔터테인먼트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컨텐츠까지 자율주행까지 아우르게 되는 그런 시장을 가져가려는 노력, 그들의 중장기 신성장 동력에 대한 향후 로드맵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힌트로서 알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IT의 성장 로드맵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결국은 플랫폼이 될 것이다. 그 플랫폼의 한 축이 자율주행이 될 것이고 그 자율주행은 모바일 인포테인먼트의 어떤 그 집합체가 될 것이다. 그 집합체, 이 집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 결국은 인공지능과 5G 플러스 그리고 2차 전지, 자율주행, 그리고 여기에 컨텐츠까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우르게 되는 시장, 결국은 2021년 주요 성장, 핵심 테마군이 될 것이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아마도 당분간 상당 기간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 모멘텀과 관련해서도 전기자동차 상당 기간 시장 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바이든의 공약 중에 하나가 친환경 탈탄소 정책이다라는 점. 그러면 미국 내에서 전기 충전소를 그가 50만 개 이상 확충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기에 모바일 인포테인먼트까지 가세할 가능성. 분명히 2021년 매우 중요한 시장 내 핵심 화두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마음속에 넣어두시고 연말 연시 시장 전개에 꼭 투자 전략에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올해는 정말 코로나19와 함께 1년 내내 싸움을 이어온 것 같습니다. 국내 1일 확진자 수도 최근에는 4자릿수를 넘어서는 날이 많아졌고 또 영국발 변이 코로나에 대한 확산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타격을 고려해서 우리 정부는 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경제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최근 이제 지난 사실은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TV 뉴스 계속해서 뜨거운 한 축을 담당했던 것이 결국은 크리스마스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번화가의 텅 빈 거리, 상점이 거의 폐업 분위기에 가까운 그만큼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거리두기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인해서 그 피로도가 상당 부분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미 각종 언론을 통해서 이미 느끼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경제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방역 수준에서는 다소간 좀 미흡한 수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경제와 관련돼서는 조금은 좀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정부 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2.5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를 그대로 연장하는 그런 수준에서 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당분간 뭐 1월 초까지 이 부분이 지속이 될 텐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 2.5단계를 연장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3단계에 준하는 정도의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한은에서 이미 전망한 바가 있었죠. 3단계로 격상을 하게 된다면 내수 경기 둔화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민간 소비가 17%가 줄어들게 되고 GDP는 연간 8% 이상의 급락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그만큼 3단계 강화,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부분 심각한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아무래도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일단 유지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 수준 자체는 상당 부분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봉쇄 수준도 강화를 하고 있죠. 특히나 영국발 어떤 그 미국행 여행이 제한되고 있고요. 영국발 미국행 탑승객 전원에 대해서 온도 체크, 음성자만 탑승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그리고 유로존은 이미 영국발 진입을 이미 막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 우리나라도 지금 그 부분 강화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고민되는 부분은 연말 소비 시즌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고민입니다. 결국에는 코로나 백신 투여로 인해서 시장 기대감, 안정감, 안도감 진행이 되곤 있지만 실질적인 코로나 백신 투여 기간, 어찌 보면 그 이전에 WHO에서는 또 다른 팬데믹 가능성도 이미 시장 내에 경고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백신 뉴스플로우를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언택트 관련주들의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연말 소비 시즌은 진행이 됩니다. 소비가 막히긴 했지만 그렇다면 그 소비의 경로는 어떤 경로를 택할 수밖에 없겠느냐. 언택트를 통한 소비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다면 결국은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부분은 조금 줄어들고 필수 소비재 쪽으로의 관심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런 비대면 서비스, 온라인이랄지 전자결제랄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일단 코로나 재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질 않겠느냐.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인 그동안 코로나가 둔화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내구 소비재에 대한 증가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그 부분은 다소간 오히려 희석되어지고 둔화되어지고 오히려 필수 소비재 쪽으로의 어떤 그 소비 증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약간의 튜닝 조금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짚어주시죠. 예, 이제 3거래일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배당, 그다음에 연말 대주주, 그리고 내년 1월 1일 이후, 그러니까 1월 4일 이후, 다음 주 월요일 이후 시장 어떤 모습을 보여요? 다음 주 월요일 이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시장에 가장 우려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 재확산이고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서명 거부 또는 서명 연기로 인한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셧다운 이슈가 극적으로 셧다운을 넘기느냐 아니면 셧다운에 진입을 하게 되느냐, 이 부분이 시장 변동성, 이번 주의 시장 변동성을 확정짓는 그런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공격적으로 시장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보수적으로 할 것이냐.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 보수적인 어떤 그 시장보다는 공격적인 시장 전략 대응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 왜냐하면 일단 내년 1월 이후 시장 긍정적인 어떤 그 전개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 그리고 4분기 기업 실적들의 개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그리고 내년 1월, 2월 계속되는 경기 개선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다면 미리 경기 민감주와 원자재주 같은 부분을 미리 내가 나의 포트폴리오에
좀 쌀 때 담아놔도 전혀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앞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진행이 되죠. 이 실적 개선 업종. 당장 개선이 되어지는 그런 업종군들도 미리 담아놓을 필요 있어 보인다. 다만 연말을 대비해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 둔화 가능성. 그러면 지수는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수가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종목주들로의 어떤 그 매기 이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주로의 어떤 그 매기 이동 가능성 꼭 염두에 두면서 중소형 테마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중소형 테마주 결국 4차 산업혁명군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그 공룡 IT 기업들이 모두 다 미래 신성장 사업군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사업. 결국은 자율주행이 될 텐데 자율주행 업종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이 되어 있는 업종군에 대한 관심 꼭 나의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어야 되겠다라는 점. 연말을 앞둔 상황에서 나의 포트폴리오 튜닝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님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슈와 전략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